이 과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요, 놀이입니다. 근데 수많은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몸으로 노는 행위 자체가 그 이후의 지능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는 교육이란 이야기를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넘어서서 어떠한 존재가, 어떠한 동물들이 교육 비슷한 걸 할까 보면은 많은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동물이 다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. 교육을 하는 존재는 다른 인간, 다른 개체, 다른 동물의 뇌의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알 수 있는 존재들이 교육을 해요. 그래서 보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, 침팬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이게 이 집단 안에서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나중에 살아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. 태어나서 뇌는 유연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없지만 내 주변 개체들과 학습을 하면서 뇌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죠. 근데 이 과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요, 놀이입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강아지들도 놀고 있는 거예요. 마치 물어뜯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싸우는 것처럼 흉내 내고 막 뛰어가고 쫓아가고 이런 연습들을 하죠. 근데 수많은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몸으로 노는 행위 자체가 그 이후의 지능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인간의 경우에도 연구가 있는데요,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몸을 많이 쓰면서 뛰어놀았던 아이들이 한 고등학교 2, 3학년 돼가지고 학습 능력이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.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어떠한 우리 글을 쓰고 읽고 하는 이러한 걸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을 쓰고 직접 부딪히고 다른 존재와 인터액션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우리 뇌가 학습하는 본질 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죠.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, 난 어떤 존재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, 사실 우리 인간의 뇌는 집단 유기체에 가깝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진화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를 상상하면 내 개인의 경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,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사용하는 뇌 영역과 과거에 알고 있던 경험을 떠올릴 때 사용하는 뇌 영역이 거의 일치해요. 그러니까 A, B, C 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과거와 내가 공부했던 걸 기반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거죠. 그런데 A, B, C를 모아놓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미래를 상상하도록 하면은 A, B, C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상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.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발전해온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어요. 한 명 한 명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기 어렵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과 사회를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는 내가 남을 어떻게 보고 남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인터액션을 통해서 진화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뇌과학자들과 진화 인류학자들도 차츰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.